그 준비하세요. 먼저 교과서. 이번 시간부터는 교과서가 필요해요. 두 번째, 인쇄한 3차 시학습지 연습 문제. 연습 문제는 수업 시작 전에 꼭 풀어보세요. 세 번째, 메모장 혹은 연습장 필기할 거 많았죠? 네 번째, 필기도구 당연한 거지. 볼륨을 적당히 조절하고 수업할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어과 송태선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올바른 발음과 표기 3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체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자음체계. 자음은 성대의 진동 여부에 따라 안울림소리와 울림소리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말에서 대부분의 자음이 안울림소리였고 울림소리는 니은, 미음, 이응, 니을 이렇게 4개였습니다. 소리나는 위치를 기준으로는 연구개음, 치조음, 양수음, 경구개음, 인후음 이렇게 5으로 나누었고 소리내는 방법을 기준으로 안울림소리에서 파열음과 하찰음과 마찰음 그리고 또한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비음, 콧소리, 이음 이렇게 좋은 방법을 기준으로도 자음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말 자음은 기역에서 히읗까지 14개 거기에 된소리 5개를 합해서 모두 19개였습니다. 19개였습니다. 모음은 입모양 및 혀의 위치 변화 여부에 따라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누었습니다. 단모음은 소리 낼 때 입모양이나 혀의 위치에 변화가 없는 것이었고 이중모음은 소리를 시작할 때와 입모양, 혀의 위치가 바뀌는 모음이었습니다. 이중모음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반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진 모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모음은 아, 어, 오, 우, 에, 으, 이, 의 이렇게 10개가 있었고 이중모음은 반모음 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오고 뒤에 단모음이어는 야, 여, 유, 예, 이렇게 6개가 있었고 반모음 오, 우가 앞에 오는 와, 워, 왜, 라고 하는 것 4개. 거기에 반모음이 뒤에 오는 이중모음 1개 해가지고 전부 11개의 이중모음이 있었습니다. 상향 이중모음, 반모음이 앞에 오는 이중모음이 10개, 하향 이중모음, 반모음이 뒤에 오는 이중모음 1개 해서 이중모음은 11개. 11개와 단모음 10개를 합쳐서 총 21개가 바로 모음의 개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말 자모는 모두 40개가 총 개수였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음운체계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음운체계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번 시간부터 배우는 음운변동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때 이미 배워서 알겠지만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등 이런 것들 들어봤죠? 거기에 들어가는 화라고 하는 말은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이 되는 것, 유음화는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이 되는 것, 국외음이 아닌 것이 국외음이 되는 것이 바로 국외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비음이 아닌 기역이라든가 디귿, 비음 얘네들이 이응이라든가 니은이라든가 미음으로 바뀐다든가 아니면은 흐름소리 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비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음화라고 하는 것은 유음이 바로 리을인데 유미한 것이 즉 니은이 리을 유음과 만나서 유음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유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구개음을 경자를 빼고 구개음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음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국외음이 아닌 디귿이라든가 티읕이 국외음,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운 체계를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면은 음운 변동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3차시 본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수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연습 문제를 풀어볼까요? 연습 문제를 풀지 않으셨다면 잠시 멈춰 주시고 연습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내용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멈춤! 예, 다 푸셨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 이름이 바로 올바른 발음과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발음, 즉 표준 발음을 꼭 알아야겠죠? 연습 문제는 바로 표준 발음 문제입니다. 주어진 여러 단어들의 표준 발음이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맨 먼저 흙, 예, 이것을 꼭 흙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받침의 발음은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발음을 해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흙이라고 발음을 해야 합니다. 흙이라고 발음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것, 예, 오스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은 없겠죠? 오스 이렇게 이것은 옷입니다. 예, 부엌 이것은 어떻게 발음을 해야 할까요? 부엌을 이거 예, 이것은 키읔을 위에 올려 붙여서 부엌을 이렇게 발음을 해야 합니다. 아우 글씨가 약간 이상하네요. 예, 원래 제가 잘 쓰는데 그 다음은 숫이 머리숱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올바른 발음은 수치 많다 이렇게 발음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예, 무릎에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 르, 페 이렇게 발음을 해야 옳은 발음입니다. 바르다가 아니라 이것은 예, 배울 거예요. 제대로 밥다라고 발음을 해야 옳은 발음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요? 밝다, 예, 밝다, 박다, 예. 세 번째, 박다라고 발음해야 옳은 발음입니다. 밝은 니을 기억 얘를 나누어서 밝은 이렇게 발음해야 옳은 발음입니다. 그 다음 얘는 밤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는 예,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할 겁니다. 그 다음은 닭다라고 발음을 해야 옳습니다. 얘는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요? 그 다음 얘는 읍다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끊기다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 많이 있는데 올바른 발음이 아닙니다. 히읗과 기역 얘를 합쳐가지고 끊기다라고 발음해야 옳은 발음입니다. 그 다음 두 개, 말디, 말고 이것은 그리고 놀디, 놀게 이것에 대해서는 예, 수업 시간에 할 것이니까 생략. 그 다음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발음할까요? 예, 삭스로라고 발음해야 옳은 발음입니다. 예, 그 다음은 나중에 음운 변동 배우고 난 다음에 이것은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나흔 이렇게 발음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은
덜로 발음하면 됩니다. 그 다음 얘는 짐딜, 이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짐딜입니다. 예, 리을 기억을 나누어서 흘, 개, 서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갑시야. 그 다음은 거비라고 발음해야 옳고, 그 다음은 읍조리다라고 발음해야 옳은 발음입니다. 그 다음 요것도 예, 의문 변동 시간에 올바른 발음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꽃날, 예, 여러분들 그렇게 발음하죠? 꽃날 이렇게 발음해야 옳은 발음. 부억문, 얘는 부엉문. 그 다음은 콩엿, 마지막으로 삼 이렇게 발음해야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한번 나름대로 써봤을 텐데 전부 맞췄나요? 예, 아마 좀 틀린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발음 나는지는 여러분들 수업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예, 소단원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어는 3단원 우리말 바로쓰기에 올바른 발음과 표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04쪽 이번 시간부터는 교과서를 같이 볼 겁니다. 예, 104쪽 올바른 발음과 표기라고 되어 있는 소단원명 아래 보면은 두 개의 학습 목표가 있네요. 먼저 의문 변동에 내재된 원리와 규칙을 탐구할 수 있다. 어떤 원리로 의문 변동이 일어나는지, 그 규칙은 어떠한 것인지 저와 같이 한번 할 겁니다. 두 번째, 우리말을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표준 발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과 더불어 제대로 된 표기, 이것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하는 것이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맨 먼저 105쪽, 교과서 105쪽 제일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문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문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의문 뭔지 알죠?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이 의문이 놓이는 환경, 어디에 놓였는지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의문 변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문 변동이 왜 일어날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네요. 발음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 이렇게 발음을 하면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먹는다라고 발음을 함으로써, 즉 의문을 변화시킴으로써 좀 더 편하게 발음하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표현을 명료하게 하여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즉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의문 변동이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 단락 의문 변동의 종류가 나와 있네요. 의문 변동에는 제일 먼저 교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 즉 A라고 하는 의문과 B라고 하는 의문이 만날 때 A 뒤에 B가 올 때 이 B라고 하는 것이 B 다시 새로운 의문으로 교체되는, 대체되는 경우 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에 것이 바뀔 때도 있겠죠. 뒤에 것이 바뀔 때도 있고 둘 다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여하튼 다른 음으로 어떤 음운이 바뀌는 현상이 바로 교체입니다. 그 다음 탈락, 원래 있었던 음운이 사라지는, 없어지는 현상이 바로 탈락입니다. A와 B가 만났을 때 A 뒤에 B가 왔을 때 B가 사라지고 있네요. 이 경우.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첨가. 없었던 음운이 덧붙여지는 것이 첨가입니다. 말 그대로 A와 B가 만났을 때 A, B 사이에 새로운 음운이 덧붙여지는 것, 이게 바로 첨가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서 제3의 음운, 한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즉 A와 B가 만났을 때 A도 B도 아니라 A와 B가 합쳐져서 C라고 하는 제3의 음운으로 바뀔 때, 인접한 두 개의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들 때 축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음운 변동은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오 쪽 제일 마지막 단락을 보니까 음운 변동의 원리와 규칙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로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정확한 표현과 전달이 기초가 된다. 음운 변동의 원리와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우리말을 제대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음운 변동의 원리와 규칙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 빠르게 여러분들 정리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음운 변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과서는 이제 덮어두고 여러분들 유인물 학습지 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준비한 올바른 발음과 표기 3, 4차 시 학습지 4쪽을 한번 보세요. 4쪽을 보면은 왼쪽 제일 위쪽에 윗부분에 음문 변동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음문 변동이 나와 있네요. 크게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것은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학습지 말고 여기 PPT에 있는 내용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약간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체, 탈락, 첨가, 축약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음문 변동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나누어 놨는데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올바른 발음과 표기를 하기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덧붙여 넣었습니다. 이것도 시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체에는 음절 끝소리 규칙, 된소리 대기, 동화, 두음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책에 나와 있는 순서랑은 약간 다릅니다. 음절 끝소리 규칙, 이것은 음운의 변동, 올바른 발음과 표기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볼 것은 교체 중에 음절 끝소리 규칙, 이것을 탈락 제일 위에 있는 자음근단순화와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된소리 대기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책에 있는 순서와는 약간 다르게 동화로 묶어서 비음화, 유음화, 부계음화를 한꺼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탈락으로 들어가서 자음분단순화는 아까도 말을 했다시피 음절 끝소리 규칙과 같이 설명하도록 할 것이고 영어의 활용 과정에서의 탈락, 여기에 리을, 시옷, 히읗 탈락, 우 탈락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올 겁니다. 합성 파생 과정에서의 리을 탈락, 발음상의 히읗 탈락, 그리고 동음 탈락 이런 순서대로 탈락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첨가는 두 가지 반모음 첨가, 니은 첨가를 볼 텐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거 덧붙여 볼 것입니다. 니은 첨과 관련해 가지고 볼 것입니다. 그 다음 축약이라고 하는 것은 거센소리 대기, 유기음화, 자음 축약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단모음 더하기 단모음이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으로 변하는 현상, 그리고 사이소리 현상, 이것은 니은 첨가와 관련해 가지고 더 자세히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음 법칙, 왜 교체와 그리고 탈락의 두음 법칙을 나누어 놨는지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운 변동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운 변동의 유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음운의 교체와 탈락과 첨가와 축약. 그 중에 제일 먼저 볼 것은 음운의 교체. 그리고 여러 개의 음운 변동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받침에 관한 규칙. 제일 먼저 볼 것은 바로 이 받침에 관한 규칙입니다. 먼저 볼 것은 바로 음절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순화 현상. 여러분들 유인물에도 나왔다시피 음절 끝소리 규칙 이것은 교체라고 할 수 있겠고 실제로 자음군 단순화 현상은 탈락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절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순화 현상은 결국 같은 문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절 끝 받침에서는 7개의 자음으로만 발음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절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순화 현상입니다. 그 7개는 무엇이냐면은 기역부터 이응 중에 시옷이까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7개의 자음으로만 발음된다는 것이 음절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순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자음군 단순화 현상 자음군 할 때 군자는 한자로 무리군자입니다. 즉 자음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 오는 겹받침의 경우 그런데 겹받침 받침이 자음이 2개가 오는데 둘을 한꺼번에 발음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순하게 되는 것,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것 이게 바로 자음군 단순화 현상. 그러니까 음절 끝소리 규칙은 겹받침의 경우가 아니라 어떤 음운이 받침으로 왔는데 그것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 자음군 단순화 현상은 겹받침 즉 자음 2개 중에서 하나가 탈락하고 다른 하나로 발음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음군 단순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절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순화 현상은 크게 3가지 조건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받침 뒤에 다른 음운이 오지 않는 경우 즉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 음절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적용해서 발음해야 합니다. 먼저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것은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요? 옷.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없습니다. 옷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때 시옷은 디귿으로 바뀌어 발음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음절 끝소리 규칙입니다. 그렇다면 겹받침의 경우 한번 볼까요? 이것을 어떻게 발음할까요?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리을 기역 중에 리을을 탈락시켜 자음군을 흑 기역으로 발음하는 것이 바로 자음군 단순화 현상. 겹받침의 경우가 이렇게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음운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음절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적용해서 발음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받침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 음절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적용해서 발음을 합니다. 옷이라고 하는 말 뒤에 부라고 하는 주사가 붙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요? 예, 시옷을 디귿으로 바꿔 옷도 이렇게 발음을 해야 합니다. 예, 도의 디귿이 된소리로 바뀌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된소리 되기 할 때 더 자세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시옷이라고 하는 받침 뒤에 디귿이라고 하는 자음이 왔기 때문에 시옷은 디귿으로 대표되어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여 발음을 합니다. 예, 자음군 단순화 현상 흑이라고 하는 리을 기역 겹받침 뒤에 디귿이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을 기역 중에 리을이 탈락해서 기역으로 대표해서 흑도 이렇게 발음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귿이 된소리로 바뀌는 것 이것은 된소리 되게 할 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침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에 음절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적용해서 발음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제 모음이 오는 경우겠죠.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네 맞습니다.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음절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적용해서 발음을 해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옷이라고 하는 것 뒤에 안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명사가 왔습니다. 안 얘는 의미 있는 말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옷 시옷 받침은 어떻게? 예, 디귿으로 대표해서 오단 이렇게 발음을 해야 합니다. 오단에 뭐 입었니? 이렇게. 예, 겹받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안을 한번 해볼까요? 흑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흑간 이렇게 리을 기역 중에 리을을 탈락시켜 흑간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렇다면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 오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연음 법칙을 적용합니다. 연음 법칙 연자는 무엇이냐면 이을 연자, 소리 음자, 소리를 이어서 발음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말 뒤에 이라고 하는 조사, 이 조사니까 형식 형태소죠. 문법적인 기능 주격 조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시옷을 올려 붙여서 이어서 발음하라라고 하는 것이 연음 법칙. 그러니까 옷이 이렇게 발음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흙이라고 하는 말 뒤에 이라고 하는 조사가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을 해야 할까요? 흙이 oh no! 를 기억 중에 기억을 뒤에 이어서 발음해가지고 흙이 이렇게 발음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연음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연음 법칙은 음운 변동일까요? 음운 변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첫 번째 옷 더하기 이인 경우에 여기에 음운은 모두 몇 개일까요? 오, 시옷, 이 세 개입니다. 이것의 발음 오시라고 되어 있는 것 여기에는 몇 개의 음운이 들어 있을까요? 오, 시옷, 이 이것도 마찬가지 음운에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예, 변화가 없습니다. 앞에도 오, 시옷, 이이고 뒤에도 오, 시옷, 이 음운 변동이 아닙니다. 흘기도 볼까요? 히읗, 으, 릴, 기역, 이 이렇게 5개의 음운이 왔습니다. 예, 뒤에 발음도 마찬가지 히읗, 으, 릴, 기역, 이 변화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음운 현상이지 음운 변동이 아닙니다. 연음은 당연히 이렇게 발음해야 하는 것이지 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의 음운과 뒤의 음운은 변동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음은 음운 변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받침에 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말의 받침의 발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7개만으로 발음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역 받침이 기역으로 발음되는 것, 니은이 니은으로, 디귿이 디귿으로, 리을이 리을로, 미음이 미음으로, 비읍이 비읍으로, 이응이 이응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음운 변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역으로 대표되는 소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키읔과 쌍기역이 기역으로 대표됩니다. 겹받침의 경우에는 기역, 시옷, 리을, 기역 얘네들이 기역만 남고 시옷, 리을이 탈락해서 잠군 단순화 현상이 일어나서 기역으로 대표되어 발음이 됩니다. 니은으로 대표되는 경우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다른 것이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겹받침 니은 짓과 니은 히읗 이것은 니은으로 대표해서 발음이 됩니다. 예, 디귿으로 발음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시옷, 지읒, 치읒, 티읒, 히읗, 쌍시옷 얘네들은 디귿으로 대표해서 발음을 합니다. 겹받침은 없습니다. 예, 리을로 대표되는 경우에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는 것 없습니다. 겹받침의 경우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읕, 리을 히읗 중에 비읍, 시옷, 티읕, 히읗이 탈락해서 리을로 대표되어 발음이 됩니다. 예, 미음이 미음으로 발음되는 경우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음군 단수나 겹받침은 리을 미음 이것은 미음으로 대표해서 발음을 합니다. 다른 말로 리을 미음 중에서 리을을 탈락시켜 자음군 단수나를 적용해서 발음을 합니다. 예, 비읍은 둘 다 있네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피읍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읍, 시옷, 리을, 피읍이라고 하는 겹받침들은 비읍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절 끝소리 규칙, 키읔, 쌍기역, 기역, 시옷, 지읒, 치읒, 티읒, 히읗, 쌍시옷, 피읍 얘네들은 각각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바뀌는 것, 다른 말로 교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음군 단순화에 써 있는 빨간 글씨들 얘네들은 다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은
있었던 것, 두 개의 겹받침 중에서 하나가 사라지는 것. 얘는 탈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리을 피읍이라고 하는 거, 요 리을 피읍이라고 하는 거 일부러 옆에다 갖고 있는 겁니다. 리을 피읍, 얘네들은 녹색도 붉은색도 아닌 파란색이네요. 예, 리을 피읍은 어떻게 되는 걸까? 왜 석태선 선생님은 리을 피읍을 다른 색깔로 썼을까? 이 리을 피읍의 경우에는 교체와 탈루업 두 개의 의문 현상이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즉, 리을 피읍 두 개의 의문 중에 리을이 일단 탈락을 하고, 그러니까 자음군 단순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피읍은 비읍으로 바뀌어. 다른 말로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서, 즉 리을 피읍은 교체와 탈락 두 개의 의문 현상을 같이 적용해서 비읍으로 대표되어 발음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음군 단순화 현상도 음절 끝소리 현상도 둘 다 일어나는 것이 바로 리을 피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을 피읍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음절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적용하는 예외가 존재해요. 안타깝게도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어감 받침 리을 기억. 그러니까 리을 기억으로 끝나는 말은 동사 형용사의 어감이라고 할 수 있겠네. 어감 받침 리을 기억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는 경우에는 원래 리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으로 대표되어야 옳아요. 거기에 기억, 자음이 왔는데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는 경우에는 리을 기억을 기억으로 대표해서 발음하지 않고 리을로 대표하고 기억을 된소리 끄로 발음하라는 것이 첫 번째 예외. 그러니까 읽고가 아니라 읽고, 책을 읽고 이렇게 발음하는 게 옳은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예외.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리을 비읍. 리을 비읍은 어떻게 발음하는 것이 옳아요? 리을로 대표해서 발음하는 것이 옳아요. 그런데 답다, 넙둥글다, 넓적다리, 넓적하다도 마찬가지예요. 넙죽하다. 이 네 가지 경우에는 리을 비읍을 리을로 발음하지 않고 비읍으로 대표해서 발음하라. 두 번째 예외. 리을 비읍은 원래 리을로 발음해야 해. 그렇지만 받다, 넙둥글다, 넓적다리, 넙죽하다 이 경우에는 리을로 발음하지 않고 비읍으로 발음하라. 그 외에는 전부 뭘로 발음해야 해? 리을로 발음해야 해. 예를 들어서 이것은 밥지라고 발음을 해야 하지 발지 이렇게 발음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예외 무엇이냐 하면은 히읗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오든 또는 기역, 디귿, 비읍, 지읒 받침 뒤에 히읗이 오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 히읗과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을 합쳐가지고 크트푸치. 이게 바로 축약이죠. 인접한 두 개의 의문이 하나로 줄어드는 것. 그게 바로 축약이었죠. 두 문이 합쳐져서 크트푸츠 축약되는 것. 축약해서 발음을 하라. 이게 바로 세 번째 예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달치, 잡혀 이렇게 발음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예외적인 현상을 제외하고는 음절 끝소리 규칙 자음문 단순화 현상을 적용해서 발음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한번 음절 끝소리 규칙 자음문 단순화의 예외와 관련된 그 연습 문제 한번 해볼까요? 얘는 어떻게 발음을 해야 할까? 닭 더하기 고기 이것은 어떻게 발음하는 게 좋을까요? 닭고기가 맞아요? 달고기가 맞아요? 안 속네요. 맞습니다. 달고기라고 하는 것을 고른 사람도 있겠지만 리을 기억이 어감 받침이 아니죠. 즉 닭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야. 명사 뒤에 기억이 오는 거야. 이 경우는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을 기억을 기억으로 대표해서 닭고기라고 발음을 해야 합니다. 리을 기억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 더 볼까? 그렇다면은 얘는 어떻게 발음하는 게 좋을까?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막디 맞고, 막디 말고, 말디 맞고, 말디 말고. 여러분들 네 개 중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첫 번째,
막디 맞고, 두 번째 막디 말고, 세 번째 날디 맞고, 네 번째 날디 말고. 어떤 게 맞을까? 아, 예, 맞습니다. 릴 기억이라고 하는 받침 뒤에 디귿이 왔어요. 자음이 왔어요. 이것은 예외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릴 기억은 기억으로 대표해서 발음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릴 기억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고 있네, 그치? 얘는 어미잖아, 릴 기억 뒤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발음을 해야 해? 맞아요. 리을로 발음을 해야 해. 막디 말고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옳아요. 예, 2번이 답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발음하는 게 좋을까?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 것과 마찬가지로 네 가지 경우가 있겠네. 넓디 넓게, 넓디 넓게, 넓디 넓게, 넓디 넓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답일까요? 어떻게 발음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거 넓디 넓게 거의 없네요. 두 번째 거 넓디 넓게 이것은 좀 많네. 눈치가 빨라요. 예, 막디 말고 위에 2번이 맞았으니까, 그래, 이것도 2번이 맞을 거야. 그렇지만, 모르는 거죠? 예, 세 번째, 넓디 넓게. 네 번째, 넓디 넓게. 예, 넓디 넓게라고 하는 사람도, 손드는 사람들도 있고, 넓디 넓게도 손드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예외일까요? 아닐까요? 앞부분에 리을 비읍과 관련해 가지고 예외는 네 가지를 배웠어요. 답다의 활용형, 답다, 답고, 답지, 답는, 그리고 넙둥글다, 넙죽하다, 넙적다리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비읍으로 발음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네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리을 비읍은 원래 어떻게 발음해야지 정상이야? 맞아요. 리을로 발음해야 정상이지. 그러니까 넓디 넓게 라고 발음을 해야 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테스트. 얘는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 짬내, 짤래. 둘 중에 어떻게 발음하는 게 옳을까요? 짬내, 짤래. 짬내, 짤래. 네, 리을 비읍은 리을로 발음해야 해요. 이것은 예외예요? 아니에요. 실생활 속에서 실제로 짬내라고 많이 말을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 네, 맞아요. 짤래. 이렇게 발음해야 해요. 이것이 바로 표준 발음이에요. 예, 지금까지 음절 끝소리 규칙 자음분 단순화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문의 교체 두 번째, 된소리 되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된소리 되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된소리가 아닌 것이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울림 소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그런데 거센소리는 된소리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된소리 되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조건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것이 바로 기역, 디귿, 비읍, 소리 받침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된소리 끝뜻부스 쯔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예, 소리 받침이니까 기역, 소리 받침은 리을 기역, 키읔 뭐 이런 것들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고 디귿은 지읒이라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 이 소리 받침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끝뜻부스쯔로 발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발음해야 하고 샀다라고 발음해야 하고 갑, 비읍, 시옷 받침은 비읍으로 대표되죠. 그것 때문에 지다가 아니라 갑지다 이렇게 발음을 해야 합니다. 예, 표준 발음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원히 활용할 때 어간의 받침 니은, 지읒도 포함합니다. 미음, 리을 미음도 포함합니다. 뒤에서 어미의 자음,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 된소리 끝뜻스쯔로 바뀌어 발음됨.
앞에 1번에서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왜 비읍이 빠질까? 예, 어미의 자음입니다. 예, 어간 뒤에 어미 첫 소리로 비읍이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읍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니은, 니은지읒, 미음, 리을, 미음 뒤에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은 끄트스즈로 바뀐다. 그러니까 신을 신고, 선을 넘다, 삼지 이렇게 발음해야 옳은 것입니다. 표준발음법 제24항에는 어감받침 니은, 미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은 된소리 끄트스즈로 발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24항에는 다만이 덧붙습니다. 다만 피동사동 전미사 여러분들 알고 있죠? 중학교 때 배웠죠? 이일이기 우구추 이일이기 배웠죠? 둘 다 기라고 하는 전미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에게 안겼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리고 물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했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발음이 될까? 신을 신겨, 신을 신겨 어떻게 발음해야 옳을까요? 예, 바로 위에 있는 표준발음법 제24항 다만의 규정 때문에 신겨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입니다. 친구들 중에서는 신겨라고 발음하는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지만 표준 발음은 신겨입니다. 세 번째, 영원히 활용할 때 어간의 받침 리을, 리을, 티읕 뒤에 어미의 자음,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된 2번이랑 거의 비슷하죠? 어간 받침만 다르죠? 리을, 비읍, 리을, 티읕 뒤에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라고 하는 어미는 끄트스즈로 바뀝니다. 2번이랑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하고 얇게 할치가 아니라 할찌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 표준발음법 제25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끄트스츠 이렇게 발음해야 합니다. 네 번째의 경우는 한자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자어의 받침 리을 뒤에서 디귿, 시옷, 지읒이 오는 경우에 된소리 뜨스츠 이렇게 발음해야 하는 것. 정리하자면은 한자 받침 요것 요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 절수, 예, 물을 절약하자 이런 의미죠. 발전 이렇게 발음해야 옳습니다. 한자의 받침 리을 뒤에 디귿, 시옷, 지읒이 오는 경우 뜨스츠 된소리로 발음한다. 표준발음법 제26항에 되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은 무엇이냐?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끄트부스츠 이렇게 된소리로 바꾸어 발음을 해야 합니다. 예, 정리하자면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뭐뭐 할 것을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발음하라는 것입니다. 표준발음법 제27항에 뒤에 오는 기역적 비읍 된소리로 발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붙임으로 뭐가 붙어 있냐? 리을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뭐뭐 할수록 뭐뭐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리을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도 뒤에 나오는 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하라는 것이지요. 할지라도 이렇게 예, 된소리 대기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는 동화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우문의 교체 세 번째 동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화의 한자 괄호안을 한번 보시죠. 동자가 무슨 동자냐면 같을 동자, 화는 될 화자. 같지 않은 것이 같아지는 것, 같거나 아니면 성질이 같아지는 것이 바로 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말소리가 서로 이어질 때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서로 영향을 받아서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 바로 동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화는 방향에 따라서 순행동화, 앞에 것의 영향으로 뒤에 것이 바뀌면 순행동화, 뒤에 것의 영향으로 앞에 것이 바뀌면 역행동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둘 다 바뀌면 상호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같아지는 경우에는 완전동화,
완전히 같아지지 않고 성질만 같아지는 경우에는 불완전 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동화의 종류는 비음화, 이음화와 같은 자음 동화가 있고, 그리고 이모음 역행 동화 같은 모음 동화가 있고, 그리고 자음과 모음 사이에 일어나는 구개음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볼 것은 비음화. 비음화는 말 그대로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 즉 니은, 미음, 이음과 만나서 비음으로 되는 것이 바로 비음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몰라도 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 비음이 아닌 여러 개의 음운이 비음과 만나서 비음, 니은, 미음, 이음으로 바뀌는 것은 무조건 비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울림 소리, 기역, 디귿, 비읍 얘네들이 니은, 미음, 이응 얘네들과 만나가지고 각각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뀔 때 바로 비음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음, 니을이라고 하는 것이 비음, 미음이라든가 이응 뒤에 올 때 니은이라고 하는 비음으로 바뀌는 것, 이것 비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읍, 디귿, 기역 받침이 리을과 만나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앞에 비읍, 디귿, 기역이 각각 미음, 니은, 이응으로, 그리고 리을이 니은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이것이 바로 비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을 정리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비음화의 알리를 정리, 기역에서 이응으로 바뀌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이 뒤에 니은, 미음, 으로과 만나가지고 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거 아까 말을 했죠? 이것이 바로 비음화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음, 이응이 리을과 만나가지고 뒤에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것, 이런 것들 다 비음화라고 할 수 있겠고, 세 번째는 받침으로 쓰인 기역, 비읍, 기역, 디귿, 비읍 이런 것들 뒤에 리을이 오는 경우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가지고 기역, 비읍 같은 경우에는 이응, 미음,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에는 니은 이렇게 바뀌는 것이 바로 협력, 합력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비음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비음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말하는데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과 만나가지고 니은, 미음, 이음 이런 것들과 만나가지고 비음으로 바뀔 때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으로 바뀌면 무조건 비음화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뀌기 이전과 바뀐 이후를 서로 비교해서 비음이 아니었던 것이 비음의 영향으로 비음으로 바뀐 것, 이게 바로 비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음화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과 만나서 유음으로 바뀌는 것. 즉 니은 앞뒤에 리을이 오는 경우 리을의 영향을 받아 니은은 니을로 바뀐다. 이것이 바로 유음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날, 줄넘기, 칼날 굉장히 이해가 많죠. 예, 이것이 표준발음법 제20항. 니은은 리을이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유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비음화, 유음화의 경우에는 자음과 자음 사이에 일어나는 동화 현상이라고 한다면 구개음화라고 하는 현상은 자음과 모음 사이에 일어나는 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디귿, 티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만나면 각각 지읒, 치읒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이게 바로 구개음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모음 중에 구개 모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또는 반모음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 사이에 일어나는 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것은 알 필요 없고요. 여하튼 디귿, 티읕이
형시 형태소인 이 또는 반모음 이와 만나가지고 지읒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이 바로 국외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좋지, 예, 이것은 표준발음법 제17항에 나와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책에 있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은 끝났는데 모음 동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할머니 집에 계시나요? 예, 할머니가 엄마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나요? 어미야 누구 엄마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어미야 누구 엄마라고 말하지 않고 애미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지 않나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비를 애비야 이렇게 발음을 하죠. 이게 바로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을 했죠. 예, 순행동화, 역행동화, 역행동화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있는 것 때문에 앞에 것이 바뀌는 의문 현상, 이게 바로 역행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모음 때문에 앞에 모음이 바뀌면 동화되면은 이 모음 역행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어미, 히띠어 이런 것들이 바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9차 교육 과정 때까지는 9차 교육이 아니라 2009 교육 과정 때까지는 배우던 것인데 여러분들은 2015 교육 과정입니다. 이때 없어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설명이 끝났습니다. 예, 의문 교체까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탈락과 첨가와 축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에 빈칸이 많고 그래가지고 채워야 할 것 무엇을 넣을까 굉장히 고민되는데 여러분들 4차 시간 끝나면은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빈칸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늦게 끝나서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